시작합시다. 나율님은 스플릿 상황 뭐죠? 화면으로 나보다. 나율님이 이제 좀 전에 얘기하셨는데 이 집단하면서부터 남편하고 갈등이 좀 생겨서 불편하다고 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갈등인지 좀 구체적인 거 좀 듣고 싶었어요. 네. 집단하면서 남편이랑 싸움 좀 잦아져서 그거 좀 힘든 부분인데 어떻게? 그러니까 제가 너무 안전한 사람한테만 자꾸 감정이 이렇게 새어나가는 어떤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집단하고 나서 항상 이번 주에는 집단의 주제가 이랬다 이런 얘기하거든요. 남편이랑 얘기하다가 뭔가 좀 집단에서 못 푸는 감정들이 남편한테 자꾸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렇게 자주는 안 싸웠는데 되게 자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안해. 그러면 여기서 감정을 남편한테 이제 상황을 설명하다가 감정을 푼다면 어떤 시점에서 그렇게 감정을 푸시는지 그냥 설명하다가 그게 궁금했지. 시점. 네, 그러니까 설명을 하는데 왜 감정을 푸는지 그게 지금 잘 와닿질 않아요. 이해가 안 돼서. 예를 들어봐요. 예를 들어. 예를 들면 뭐가 집단에서 어떤 이제 비난을 들었다. 이 비난에 대해서 막 남편한테 오빠도 그렇게 생각하냐? 이러면 오빠가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러면 그때부터 또 시작해요. 열받을 만하네. 뭐 그런 상황이 엄청 자주 이제 일어나. 그럼 그동안 남편이 솔직하게 나연님한테 얘기를 안 하고 살았나 보네. 그냥 일이 커지는 게 원치 않았던 남은 좀 자기가 참아주는 게 많았는데 이렇게 집단에 이런 얘기 들었다면 남편이 되게 동의를 하거든요. 그래 하면서 오래 참고 살았나 보다 남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피드백이 남편도 그렇다고 동의를 한 거야? 뭔가 그런 거 뭐 답답할 때가 있다 뭐 이럴 때나 뭐 어떤 부분이 답답한데요? 뭔가 이 얘기를 했는데 자꾸 다른 쪽으로 그냥 네 방식대로만 자꾸 받아들이는. 본인도 그걸 너무 생각했는데 제 집단원한테 들었다니까 그래 하면서 이제 막 자기가 엄청 동의를 하면서 남편은 기분이 좋겠다. 그러니까 야 집단 자주 다녀라 빨리 다녀. 너무 그 좋아하는 게 되게 얄밉고 자꾸 이렇게 좀 싸우게 되는 거. 그래 픽업을 잘해주시나 보다. 네. 그래 픽업을 잘해. 처음에는 되게 반대했었거든요. 이렇게 오는 거를. 근데 지금은 좀 되게 동조 이렇게 가라고. 남편분의 집단 풀리면 다 봐요? 네. 남편분이 다 그 집단 영상을 다 아니 안 봐요. 안 보는데. 그러니까 그럼 그 부분 얘기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제가 얘기를 오늘 이런 얘기 들었다 이렇게. 근데 좀 생각을 바꿔야지. 우리 남편이 그동안 나를 위해서 참아줬구나에 포커스를 맞춰야지. 왜 너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면 어떡해요? 그건 누구나 다 느끼는 건데 나율님이랑 얘기를 하면 어때? 그죠. 근데 뭔가 자꾸 서운하다 이러 남편한테. 아니지. 그동안 참아준 거에 대해서 고마워해야지. 그러면 여기서 그 장면을 아직 수용 못해서 지금 남편한테 인정받고 싶은데 똑같은 피드백을 받으니까 지금 화가 나는 거거든요. 여기서 무조건 수용하고 가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너무 그 신나는 게 자꾸 얄밉다 해야 되나? 그렇지 하면서 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얼마나 신나겠어. 나도 신나겠다. 뭔가 같아. 또 남편한테 오늘 가서 얘기를 다르게 해. 어떻게? 내 누다심 얘기를 들어봤더니 내가 당신한테 화날 게 아니라 고마워해야 될 일이더라. 그동안 답답했는데 얼마나 날 위해서 참아줬냐.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많이 힘들었겠다 하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좀 드디어 그걸 안 해요. 해보셨다는데 그러면 남편은 이제 많이 힘들었겠다고 공감해 주셨다는 거예요? 네, 제가 남편한테 아니 이 얘기를 왜 그럼 이제 와서 하냐고. 그동안 오빠는 그걸 다 알면서 참았어 했더니 그렇지 막 이렇게 하길래. 그래서 힘들었겠다고 얘기해줬다고. 힘들었겠네. 그리고 집단에서 소화가 잘 안 되는 게 있으면 개인 상담을 받아요. 내가 상담자를 소개해줄게. 경제적으로 조금 부담 없게. 개인 상담.
그걸 남편을 계속 붙잡고 괴롭히면 어떡해? 어때요? 근데 남편한테 엄청 모든 걸 다 얘기하면서 그러면 안 돼. 부부관계 끝. 남편 힘들겠다. 부부는 건강하게 거리를 유지해야 돼요. 그래야 덜 괴롭혀 서로를. 그게 뭔 말일까요? 건강하게 유지라는 게 어떤 아니 내 맘에 안 든다고 와이프를 때리거나 남편을 때리거나 이러는 사람들이 정서적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손님처럼 대해야지. 손님처럼요? 그럼요. 그럼 부모 관계도 그래요? 부모와 관계는 어렸을 적에는 친밀해도 좀 크면 클수록 옆집 애다 이런 느낌으로 살아야지. 왜 개인사는 받기가 싫어요? 저요? 굳이? 아직까지. 아니 본인이 남편을 붙잡고 괴롭힌다니까 하는 얘긴데. 답답하네 진짜. 또 구질해 또 여기서. 개인 상담비 2만 원이면 싸잖아. 이거 경제적 그거는 괜찮은데. 필요성은 아니고 굳이? 필요성은 아니고 내 거야? 개인 상담 안 해봐서 그런가? 야 형보다 낫네. 그러니까. 아니 아무튼 남편 붙잡고 괴롭히지 말고 남편 붙잡고 괴롭힐 것 같으면 상담을 받는 게 나아요. 그래야 남편이랑 사이가 안 틀어지지. 지금 초반이야. 이 정도로 넘어가지. 이거 계속되면 남편이 야 너 거기 가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근데 개인 상담을 하기 싫은 이유는 있어요? 너무 뭔가 상담사한테 의지할까봐. 그 상담사한테 의지를 하라고 내가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담사랑은 거리가 아무리 정서 가까워도 일정한 거리가 유지가 되거든. 근데 남편은 같이 살면서 대출도 받고 애도 키우고 섹스도 하고 너무 가까워지면은 괴롭다니까. 어때요? 생각해봐요. 아무튼 너무 힘들어. 서로 괴롭히고 그러면. 근데 여신님이 잘 물어봐주니까 좋네. 안 보는 사이 여신님은 많이 바뀌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어? 느닷이님이 많이 알려주세요. 네, 많이 욕을 했고. 괴로운 시간이었겠구만. 네, 하도 여신님한테 계속 쪼니까 어떤 사람 댓글 달았잖아. 일본 순사처럼 이렇게 취조하냐고 사람이. 여신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일본 순사 안 돼도 되잖아. 일본 순산 치조 안 해. 예지. 그래. 유진이 마스크 벗은 것 좀 얘기 좀 해봐요. 어떤 마음인지. 그게 아주 불편해요. 그러니까 왜 벗게 됐는지 얘기를 좀 하자고. 선생님 벗어야 그래요? 안 들려요. 제가 하도 잘 안 드러내가지고 되게 숨기고 싶은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얼굴도. 그래서 3년 동안 마스크 진짜 좋아하는데 좀 드러내놓고 좀 장단해지려고 벗었어요. 근데 아직은 좀 마음에 아직 안 놓여요. 처음이라 어색하고 긴장되고. 그 집단에서 들었던 피드백 듣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해봐요. 집단에서 그때 저보고 인상이 좋다고 그러기도 하고 말도 잘한다고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좀 누가 뭘 보고 진짜 밤님이랑 나스님이랑 개인님이랑 그래서 용기를 냈어요. 나한테 웃어요. 나한테 목소리까지 잠깐만. 왜 웃었어요? 좋아요, 저는. 도와서 준 거예요? 입모양이 보이니까. 그래요? 나 그거 너무 자신 없어가지고. 아니 이 모양이 보여서 좋다잖아요. 네. 그럼 그거에 대해 좀 반응을 해줘.
어때? 왜 좋아요? 그러니까 마스크 썼을 때는 목소리가 좀 작아져서 입모양도 안 보이고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좀 했는데 지금 입모양 보니까 이게 좀 잘 들린던데 되게 선명해서 좋아. 네. 내가 근데 솔직히 나연이 되게 부럽긴 했어요. 첫날부터 마스크 딱 벗고 실명으로 그렇게 당당하게 있는 게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사실 그게 어느 정도 직업면에서도 당당하고 얼굴도 예쁘고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했었거든요. 직업면에서 당당한 게 아니라 오히려 교사라는 직업은 맞죠. 그럼 오히려 좀 위험할 수 있지. 본인이 교사면 마스크 벗겠어요? 쉽게? 실명 쓰고 할 수 있겠다고? 아니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거랑 상관이 없이 상관없다. 저기는 남 눈치를 안 보니까 물론 그게 문제기는 하지만 여신님 또 가만히 계세요? 일본 순서 출동한다? 선생님도 마스크 벗고 저는 지금 좋다는 말을 지금 하고 싶었는데 네. 그럼 너는 왜 안 벗어? 또 이 말이 확 들을까봐 본인 얘기하고 있죠. 나는 신분 노출이 그래서 안 보인다. 좋아요 저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확 공격이 들어오겠지 지금. 제가 그 전에 그랬어. 아니 공격이 들어오면 본인이 할 말이 있잖아요. 네, 할 말은 있는데 꼭 그렇게 할 갈등 말을- 일어날까봐. 어? 갈등 일어날까봐. 집단에 왜 왔어? 놀러 왔어요? 갈등하러 왔지? 그렇습니다. 그거 어때요 좀? 좋아요 진짜로. 이렇게 진짜 마스크 썼을 때 눈매가 좀 더 매섭게 보이긴 했어요. 근데 지금은 더 부드럽게 보여요. 상대적으로 전체적인 이미지를 봤을 때 눈만 딱 이렇게 째려보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거 진짜 전혀 생각 못했었어요. 부드러워요. 초반에 처음에 왔을 때 마스크 큰 거 썼다고 스프림이 뭐라 했었잖아. 그랬어? 왜 그랬어요? 우리는 또 얼굴 가리는 사람 싫어. 근데 그런 피드백 많이 들어가지고 저희 딸들도 엄마 마스크 작은 거 쓰고 막 가리고 싶으니까 근데 좀 아실 것 같아요. 여진님은 마스크 벗고 싶어도 노출 때문에 인위적으로 괜찮으니까. 근데 조금 궁금한 거는 네. 왜 이렇게 4년 동안 그러면 그 전에 마스크 안 썼을 때는 어떻게 내 얼굴을 가지고 다녔지? 좀 그런 좀 그런 오해가 좀 생기더라고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이제 가끔씩은 마스크 썼죠. 가끔씩. 그 전에도요? 가끔씩. 자주 쓴 건 아니고. 그 전에도 썼어요. 근데 비염 때문에 쓴 게 아니고 가리려고? 감기 때문에 쓸 때도 있었고 그렇게 좀 가리려고 가끔씩 쓰는데 자주 쓴 건 아니에요. 그때도. 근데 내 마스크 때는 누구나 다 같이 다 쓸 수 있으니까 마음 편하게 완전 가리고 나는 거고 저는 이제 코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혼자 계속 마스크를 끝까지 쓰고 사실 회사에서는 정말 마스크 써요 지금. 회사에서도 그러고 근데 일단 집단에서라도 좀 벗고 좀 해보려고. 근데 왜 그렇게 좀 본인을 숨기고 싶었는지 얘기를 좀 해줘. 왜 숨기고 싶으셨어요? 그냥 어릴 때부터 내 숨겼었고 모든 걸 다 숨겼었고 그리고 좀 저는 외모에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리고 싶었어요. 왜 자신이 없어요? 어떤 뭐 부정적인 피드백 들은 적 있어요? 네. 어릴 때부터 얼굴 크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었고 누구한테? 학교 초등학교 때요. 친구들한테? 네. 그래가지고 내가 얼굴이 그때는 이제 앞머리를 내린 게 아니라 앞머리를 올리고 이제 올빼고 다녔었는데 내가 얼굴이 큰가? 그렇게 큰가? 우리 큰이라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너무 창피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저는 바뀐 거예요. 꽂혔어요. 나 얼굴이 크구나. 그래가지고 나도 많이 놀린다. 근데 얼굴 크다고. 그래서 근데 최근에 의외로 딸들이 저한테 엄마 얼굴 안 커? 이런 얘기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장난치지 마. 막 거짓말 그래 막 이랬는데 근데 계속 듣다 보니까 아닌가? 근데 그런 생각이 조금씩 스며들기도 하고 그리고 좀
그게 있었어요. 완벽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것도 다 제거하고 싶고 치아도 다 교정하고 싶고. 언제부터? 네? 오래됐죠. 그 청소년 때부터? 아, 나 한 20대 때부터. 네. 어쨌든 제 마음을 숨기는 것도 할 때 1등이고 외모 숨기는 것도 1등이고 저 숨어있는 게 좋았어요. 항상. 그래서 저도 제가 신기해요. 지금 이러고 있는 게. 집단에서도 이러고 있고 뭐 이렇게 점점 저를 드러내고 있는 게 조금씩 편안해지기도 하고 좀 아직 두려움도 있고 좀 떨리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그게 조금씩 섞이는 것 같아요. 어떤 두려움이 있어요? 사실 예전에는 늘 교수님이 하시던 말씀이 저거 뭐 오버한다고 맨날 그랬는데 누가 절 알아보는 거? 유명하지도 않은데 누가 절 알아보는 게 너무 싫었었고 그래서 근데 지금은 편해졌어요. 그러니까 본인을 알아보는 게 어렸을 적부터 네. 싫었던 건 아닌 거잖아. 어렸을 때부터 숨겼잖아요. 네. 그거 왜 숨겼냐는 거야. 그냥 자신이 없는 거 아니었을까요?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왜 외모에 대해서 자신 없고. 사랑받고 싶은데 네. 본인을 드러내면 사랑을 못 받을 것 같아서. 좋은 것만 보여줘야겠어요. 그래도 사랑받죠. 인정받고 칭찬받고. 부모님한테. 부모님한테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한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지금은 그냥 이 모습으로도 집단원들이 저보고 좋다고도 해주고 또 저도 그냥 좀 편해진 마음. 근데 이 나이 돼가지고 이런 게 당연하지? 그렇지. 그런 마인드 좋다. 어쩌라고. 어쩌라고. 아니 좀 동지의식이 생기네. 저도 머리 크다고 엄청 놀림 많이 받았거든요. 우리 때 대두가 또 유행이었어. 그 개그 프로에서 대두라고 놀리는 그 개그 프로가 나와가지고 학교에서 그 대두로 애들을 놀리는 게 유행이었거든요. 그래서 대두로 놀림을 많이 받았지 내가. 근데 처음엔 나도 좀 힘들었는데 나중에 어쩌라고. 그런데 엄마한테 물어봤어. 엄마 내가 머리가 커? 그랬더니 좀 크지. 근데 우리 엄마 그때 그 말해줘. 야 머리 작은 위인은 없어. 다 봐봐. 머리가 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래 머리가 크면 좋은 거야. 이런 마음으로 위로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저 사실 수프님한테요. 되게 아직도 마음이 안 가셔요. 첫날에 저한테 나이에 안 어울리게 머리 그렇게 하고 왔다고 너무 쪼글드셔가지고 그게 좀 충격이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렇게 안 어울리나? 그래서 근데 거울 여러 번 보고 막 이랬는데 시간이 지나도 이상하게 그 말이 앙금이 제 마음속에 아직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앙금이 있어요? 되게 처음 본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지? 저 진짜 처음 본 날이었거든요, 소리. 근데 막 머리가 그게 헤어스타일이 그게 뭐냐고 막 나이 안 맞다고 막 이래가지고 너무 창피해가지고 그 창피함이 너무 오래 갔어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수풀님이 되게 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게 처음 본 사람한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얘기를 했으면은 괜찮은 거예요? 아니 안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그냥 그런 모습에 반해서 피드백을 했던 게 네, 그것도 힘들었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플러스가 된 거죠. 되게 처음 본 사람한테 그런 걸 하지? 그게 이제 감이 된 거죠. 그게 그래가지고 그럼 넌 싸가지가 그게 뭐니? 이러지. 싸가지 없기로 유명하니까 같이 공격해요. 당하고 있지 말고. 근데 그게 어떤 게 창피했던 거예요? 사실요? 그게 나중에 인정이 된 거였는지 모르겠는데 가끔씩 어울려 볼 때도 있고 안 어울려 볼 때도 반반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저 자체를 되게 공격하고 저를 되게 싫어하는구나 미워하는구나 이런 것까지 이게 왔어요. 그러니까 밀쳐낸다? 그렇게. 그래서
수블림은 당하기 힘든 사람, 말하기 어려운 사람, 말하기 싫은 사람, 이렇게 계속 사실 오늘도 오신다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봤는데 어떡하지? 인사는 해야지. 근데 뭘 한다고? 인사는. 인사는. 근데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어떤 마음이에요? 인사만 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계속 꽁꽁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한편으로는 그냥 조금 호응해주니까 좀 말하기 편해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중간에 있어요. 나하고 봅시다. 그런 것도 있고 좀 좀 물어봐요. 얘기했으니까 수프림한테. 수면님도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떠세요? 저는 얘기해줘서 좋아요. 뭐라 해야 될까. 저도 그냥 그때 얘기를 한 이후로 사실 미션님하고는 뭐라 해야 될까 자세히 좀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게 좀 마음에 남아 저도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사실 이렇게 마스크 벗고 이런 게 그때 얘기하고도 이렇게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자기 외모에 대한 거 시작해가지고 이제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이렇게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 이야기가. 근데 미실님이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불편했다고 먼저 표현을 해주니까 저는 좀 좋아요. 같이 얘기해볼 수 있겠다는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일단 이 이야기에 반응하라고 그 다음 또 질문을 해요.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저도 좀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것 같고 좀 완전 뭐라 해야지 좀 이렇게 계속 관계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걸 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저는 너무 사람이 좋으면 너무 좋고 싫으면 너무 싫어가지고 이게 확 그거 냈는데 사실은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그 이외에도 몇 번 저에 대해서 항상 안 좋은 소리를 항상 많이 하셔가지고 소리도 지르시고 저한테 중간중간 그래서 되게 눌려있었어요. 솔직히 그게. 그래서 마음이 근데 늘 좋게 지내는다는 건 아니지만 그 마음 때문에 아예 마음도 안 열고 표현도 안 하고 그냥 관계 끝으로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럼 혹시 좀 궁금하지는 않아요? 지금 뭐 외모나 이런 거에 관해서 제가 어떤 생각이나 어떤 마음이 뭔지 지금은 어떤지 이런 게 궁금하지는 않으세요? 물어보니까 궁금해서 지금은 좀 저에 대해서 외모가 달라진 거예요? 느낌이? 저는 마스크를 벗으니까 훨씬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너무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얘기 피드백이 그거였거든요. 너무 안 어울린다. 근데 그때는 마스크도 크고 이렇게 머리도 되게 이렇게 잘 보이려고 하고 전체적으로 풍기는 이미지가 너무 사람들 시선을 너무 의식해서 나도 어색해진다 같이 있으니까 좀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어색해서 수플림도 어색해진다는 너무 의식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너무 잘 보이려고 애를 쓰고 있구나. 그러면 그 기운이 저한테도 전달돼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저 사람을 대해야 되지? 이게 오잖아요. 그래서 너무 의식을 처음 왔는데 너무 의식을 하고 오신 게 너무 티가 나니까 좀 어렵다.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뭐 사실 머리 스타일도 그때는 좀 비슷하진 않아요. 좀 기장이 좀 더 길어지긴 하셨는데 비슷한 거잖아요. 네. 근데 마스크를 벗으니까 훨씬 얼굴이 보이니까 이거를 이렇게 한 거 자체가 어색하지 않아요. 그때는 딱 진짜 여기도 가리고 여기도 가리고 딱 진짜 눈만 보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는 그게 너무 어색하게 보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되게 자연스럽고 좀 편하게 느껴져요. 저는 그게 수플리먼 때까지 어색함이 전달될 거라 생각도 못했었고 사실 어색하다고 생각을 반은 안 했었어요. 그래서 잘 몰랐던 것도 있었고 근데 얘기 듣다 보니까 그게 단순히 외모에 대한 지적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도 좋아요. 미실님 나랑 상담하면서 내가 계속 미실님한테 얘기했던 게 있잖아요. 마스크 벗으라고? 그것뿐만 아니라 블로그 하는 거나 이런 거나
드러내라고. 네. 기억나요? 왜 드러내라고 했는지? 당당해지라고. 당당해지라고. 아니 본인이 전 남편이랑 살면서 오랫동안 가정폭력 당했는데 잘 살아남았고 애들도 키울 수 있는 만큼 키웠고 본인이 부끄럽고 숨을 게 없어요. 본인 잘못이 아니잖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랬지. 그래서 계속 좀 자신을 드러내도록 제가 얘기를 계속 했는데 미슐님이 잘 따라줬고 이번에 유튜브 영상도 마스크 쓰고 굳이 찍겠다고 하는 걸 벗고 찍자 설득했는데 본인이 따라줬고 또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또 피드백도 좋게 해줬고 집단에서도 마스크 벗어보자. 그래서 미슐님이 그걸 다 좀 힘들지만 이렇게 애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좋고 앞으로도 좀 당당하게 부끄러울 거 없으니까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어때요? 행복해요. 그래. 뭐 루카님한테는 안 물어봐요? 뭐요? 아니 다 물어봤는데 루카님한테는 안 물어보냐고. 뭘 물어봤어요? 마스크 벗어. 마스크 벗은 거에 대해서 피드백. 알죠. 저 마스크 벗으니까 어때요? 되게 야무져 보여요. 되게 여기만 이렇게 봤을 때는 사람이 약간 바본가 말도 좀 조그맣게 하고 왜 저러지 이랬는데 딱 보니까 되게 야무지게 생기셨어요. 저 그 영상 봤거든요. 말씀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다른 사람 나머지 사람은 되게 좋다. 네. 좋다니까 좋네요. 고마워요. 그리고 이제 여차하면 닉네임도 실명으로 바꿔. 그래. 네, 다른 얘기를 합시다. 아니 난 좀 민망한데? 아니 나는 이거 사다 주고 본인 이거 타먹으면 내가 뭐가 되니? 아니 그냥 커피 아니 너무 별로 자기가 먹으려고 사는데 스프레이니까 준 거지. 아 그런 거야? 그거였어요. 아 그래? 그 커피를 이렇게 샀는데 주고 싶은데 맨날 사주잖아요. 그래서 한 커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걸 그냥 들고 가서 안 먹고 있으면 주자. 그래서 아니면 내가 먹고 이러고. 두 잔을 사오지. 무거웠어요. 무거웠어? 손목이 요새 너무 막. 아니 그래서 나는 줬는데 자기는 이걸 타먹는 거였어. 마음 편하게 해줄게요. 나머지요. 그러니까 먹을 수가 없겠더라고. 커피 없어서 잘 됐다고 생각했죠. 좋네. 이제 먹자. 예. 루카님 어때? 스프레이 오랜만에 보니. 좋아요. 너무 반갑고 목소리 들으니까 너무 좋고. 나도 좋네 오랜만에 와서. 한 2달 만에 왔나? 두 달 넘었지. 2달 반 정도 됐지. 근데 얼굴이 왜 타셨어요? 네? 얼굴이 왜 타셨어요? 미국에서 타신 거예요? 캘리포니아 가는 거잖아. 거기 오렌지의 나라. 몰라요. 얼굴 많이 타는 거. 오렌지가 되게 많이 열려요. 아니 햇빛이 거기 강하더라고요. 햇살이 되게 강하고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바르는 걸 싫어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햇빛에 맞으니까 다 타서 왔어. 우리 가족이 다 새까매져서. 잘 익어서 왔네. 전 수파에서 배웠습니다. 저는 자녀분은 괜찮았던 건 들어요. 네, 그 수술하고 경과가 많이 좋아요. 귀가 안 들렸던 거예요? 잘 몰라요. 네, 태어났을 때 소위증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귀가 없이 이제 태어나는 장애가 있는데 그거를 안고 태어났었어요. 한쪽 귀만? 네, 한쪽 귀만. 이제 근데 이제 그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 소위가 있으면 이제 귀가 안 들리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 아이도 이제 원래 귓구멍도 없어서 안 들렸다가 근데 다행히 안쪽에 있는 기관은 제 기능을 좀 하고 있어가지고 못하면은 이제 의미가 없는데 안쪽 기관은 발달을 해 있어가지고 작년 초에 이제 귀 들리는 수술을 해주고
이번에 이제 가서 귀 이렇게 성형을 해준 거예요. 어때요? 괜찮아요? 어떤 게 괜찮아? 마음? 좋지? 아이 이렇게 수술해주니까 아이도 좀 만족해 하고. 그래서 회복도 잘했고 지금 경과가 좀 좋은 편이에요. 물어봐줘도 좋아요. 미진님이나 혜진님이 조금. 그래서 좀 한편 마음이 좀 후련하기도 해. 아, 할 일을 다 했다 이제. 정사는 그 아까 약간 그 말의 연장선일 수도 있는데 그 후로 계속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가끔씩 근데 글을 올리셨잖아요. 근데 댓글을 못 달겠는 거예요. 저는 내가 댓글을 달면은 쟤 왜 친한 척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다는 것도 들었었고 아 그치 난 댓글하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이 좀 강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일단 불편했었어요. 쭉 이렇게. 오늘 이렇게 얘기해서 좀 다행인 것 같아요. 궁금하진 않으세요? 댓글 달았으면 어땠을지? 또 제가 추측하는데 아니 제가 댓글 달면 어떠세요? 뭐 저주는 아닐 거 아니야 댓글이. 너나 자식이나 거기서 뒤져서 돌아오지 마라 뭐 이런 저주는 아니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응원해 주시는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을 것 같은데 많이 근데 저는 왜 그런 게 항상 먼저 지레 겁먹고 지레 이게 저를 싫어할 거라는 생각이 딱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분리가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분리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저도 제가 진짜 싫어하는데 별로 아닌데 착한 척 하는 것 같아 얘가. 그러면은 저도 싫을 것 같아 댓글 달면은. 그러면은 저도 그 감정이랑 이게 분리가 안 돼가지고 아 지랄이야 너랑 무슨 상관인데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은데 미신님한테는 집단도 같이 하고 여기서 이제 좀 뭐 완전히 깊은 관계는 아니지만 함께 했던 이런 뭐라 해야 될까? 같이 있는 동료다 이런 느낌은 있잖아요. 그래요? 신기하다. 그래서 같이 있는 동료니까 그 정도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데. 저는요, 제가 누구 다른 사람, 저에 잘 모르는 사람이 저한테 반말을 하잖아요. 저 되게 싫거든요. 그리고 왜 친한 척이야? 되게 거부감이 느껴져요. 밀쳐? 그래서 저도 제가 친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함부로 말도 안 넣고 함부로 먼저 이게 안 하거든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저도 솔직히 궁금하거든요. 저도 미신님이랑 친하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친하다는 생각은 안 들고 어색하죠. 아직도 아까도 마주쳤을 때도 좀 어색하고 인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정도의 거리감인데 근데 그래도 이렇게 2시간 같이 있는 동료라는 느낌? 그렇게 표현하면 좀 어떨까? 아니 근데 그게 조금 너무 지나치다 밉다 쟤 왜 저래 막 이렇게 날뛰는 걸로 보이진 않아요? 너무 많이 댓글을 달았으면? 댓글을 한다거나 아니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다른 분들한테도 되게 궁금해요. 저는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미실님이 수풀님한테 그렇게 외모 지적받고 감정이 안 좋았으면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수풀이 어떻게 느끼는지랑 여부가 상관없이 미실님 마음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편안하게 건네기가. 저는 이제 스플린이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나를 미워서 그러는데 그게 좀 공감이 가요. 저도 또 그렇게 느낄 것 같아서 감히 못 쓸 것 같은. 내가 불편하기보다는 내가 써서 저 사람이 나를 또 미친년이라고도 하지 않을까. 친하지도 않는데 댓글이야. 그게 그런 공감이 갔어요. 그걸 못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은 갈등 있는 사람이 본인들한테 댓글을 쓰면 미친놈이 왜 댓글을 달아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냥 이 사람이 무슨 목적을 하지? 그냥 그게 진정으로 안 들리고 그러니까 무슨 다른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 미실님도 그렇고. 될 것 같아요. 내가 반대로 스플림 입장이라면 상대가 그렇게 허위해주면 이거 뭐야? 또 이렇게. 근데 너무 부정적이다. 왜요? 아니 그냥 사회생활 하는구나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근데 왜 꼭 목적이 있어야 돼? 그렇게 그냥 아니 그래 아니 남의 불행해도 뉴스에 나오는 일에도 어떡하냐 도와주지 못해도 이런 마음 들 수 있는데 근데
제가 지금 순간 깨달은 게 지금 공준 사회성이라고 구분을 못했네요. 그냥 다 이게 진정으로 문자가 오가야 된다고 생각했네요. 요즘 그렇게. 갑자기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가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사회성이 떨어지는구나. 그런 아, 왜 그렇게까지 해요? 그렇게까지는 가지 마요. 순간 속. 아니 그렇게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본인 사회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니 제가 오게 된 목적도 그것 때문에 왔는데 아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하는 게 지금 그러니까 집단 밖에서도 네. 좀 진심이 아니어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네 진심이래야만 표현하고 그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근데 여신님이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게 남한에 오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담은 얘기해서 되게 상처받는다 이런 얘기를 좀 몇 번 하셨잖아요. 네 그게 있어요. 그래서 좀 그렇게 표현하기 어려운 거 아니었어요? 아니 근데 그러면 미신님이 스플림을 싫어했어요. 전까지는 싫었어. 근데 간대 미국을 아들 때문에 네. 치료 때문에. 근데 그 마음이 있잖아요. 네. 아, 좀 걱정된다. 네. 100%는 아니지만 네. 저 사람한테 저런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네. 이게 가식은 아니잖아요. 근데 정말 있는 마음인데 싫어하고 불편한 마음도 있는데 좋은 걸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 제가 부정한 건 아닌데? 아니 그 맥락을 보면 네. 뭔가 100%의 마음이어야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이런 상태일 때 여신님은 표현 안 하잖아요. 저 사람이 그거를 100%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것 같아서. 예.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가식은 아니라고요. 그냥 가식. 이런 마음 있고 저런 마음 있는데 그냥 양가 감정이 지금 상대방 위해서 어떻게 보면 표현을 해주는 거죠. 격려해 주는 건데. 알겠습니다. 배워야지. 또 혼났어? 아니 그렇게 있으면 또 여기 또 1번 순사된다고. 취조실 들어갔다 나왔어 지금. 마음이 지금. 그리고 여신님 그런 것도 생각해봐요. 만약에 갈등이 있어. 근데 내가 걱정되어 손을 내밀었어. 근데 여기서 왜 댓글을 달고 지랄이야? 네. 이렇게 부정적으로 했어요. 네. 그럼 그럴 때 이제 감정이 상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때 내 감정만 생각하지 말고 저렇게 나한테 내가 손 내민 손을 탁 친 상대방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오로지 화만 날 것 같아? 그쵸 화만 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 화를 내면서도 누가 나한테 손 내밀었는데 손을 탁 치는 거는요. 네. 아이씨 어떡하지? 이래도 되나? 아이 모르겠다. 저리 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 사람도 당황해서 그런다는 건가요? 당황한 것도 있고 고민되는 갈등이 되는 게 있지. 근데 내 수치심이 먼저인데. 그렇지. 그러니까 커가지고 못하는 거지. 그 사람이 100% 싫어하는 마음으로만 거절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두드리는 거야. 아, 나 너랑 좀 잘 지내보고 싶은데 좀 우리 얘기 좀 하자. 그럼 싫어 저리 가 하다가도 본인이 계속 진정성 있게 다가가면은요 그거 무시하기 쉽지 않아요. 그 우리는 상대방이 다 그 상대방마다 100%라고 착각을 하는 거. 그렇지. 정작 본인들도 늘 갈등하면서 맞아. 그러니까 사이코패스가 아닌 다음에는 좋은 마음 주면 그거 무시하기 쉽지 않아. 노력해볼게요. 그럼 좀 그냥 이제 그래서 계속 두드려요. 갈등이 있어도 똑똑 두드리고 싫다 그러면 좀 기다렸다가 제 마음 좀 풀어졌냐 얘기 좀 하자. 이렇게 두드려 봐요. 너그럽지 못한데. 응? 전 너그럽지 못한데. 너그럽지 못하다고. 그러니까 본인이 화가 많은 건 이게 나를 거절해. 씨. 네, 그러지. 그럼 어쩔 수 없어. 너 이렇게 살아야 돼. 근데 배우고 싶어요. 해보기 도전해볼래요. 그래. 근데 참 여신님 용기 있네. 나는 너그럽지 못하다는 것도 표현하시고. 이렇게 침묵이 흐르면 불편해요. 다른 침묵? 사람, 다른 사람 가면서 다른 얘기를 주제를 좀 다른 사람들 불편하니까 좀 기다려요. 다른 얘기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어서 잠깐 기다려줘봐. 자, 요즘 왜 계속 가만히 있어? 응. 너 집에 가서 남편이랑 싸우려고.
이렇게 들으면 좀 이해를 계속 하고 있었어. 공감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물어봐야지. 어디가 너무 왜 안 공감이 됐어요? 안 돼? 아 뭔가 제가 자꾸 그 맥락을 놓치는 게 있어가지고 계속 그냥 계속 주의 깊게 듣는 데 집중했어. 끼어들어요. 끼어들어. 아니 이해가 안 되면은 끊고 물어야 이해를 하죠. 좀 무례한 것 같아. 갑자기 막 내가 이 무례한 개새끼들이네 아주 다. 나님도 뭔가 이렇게 평가가 많으시네. 내가 무례해지는 것 같아서 갑자기 끼어들면. 본인 무례한 사람이야. 그냥 인정하고 무례하게 해요. 집단이니까 괜찮잖아. 뭐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계속 그 공감하려고 계속 들었던 것 같아. 이 사람은 왜 그게 자기가 수치심이 느껴지지 이런. 여신님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뭔가 아니 질문의 취지를 지금 이해를 못한 것 같아. 그 뭐가 이해가 안 됐냐니까. 내용을 물어보는데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감정. 저 사람 왜 저런 감정을 느꼈을까? 되게 통틀어 얘기하지 말고 어느 한마디가 이해가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해 줘 봐요. 아까 미실린? 그 얘기했을 때 반말? 아까 저 뭐지? 상대가 갑자기 친한 척 반말하면 기분이 어떠냐고. 그래서 뭔가 거기서 그냥 그게 어땠는데요? 저는 난 되게 기분 나쁜데 이런 감정이었는데 이렇게 뭔가 저도 그 얘기했는데요. 내가 이상한가 뭐 이런 생각 좀. 미실님이 공감이 갔다는 거네요 그러면? 저도 미실년 비슷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뭔가 이렇게 막 그걸 좀 못하겠어요. 좀 나대는 그 느낌. 집에 가또 후회하겠다. 또 남편이랑 싸우겠지, 뭐. 또 싸우. 아까 해보고 뭔가 좀 껴드는 게 잘 안 돼요. 뭔가 좀 난 자중해야 될 것 같은. 낯설어서 그럴 순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있으면 되게 나나님 했던 말 기억해요. 무슨 말인데? 뭐 진짜 너 애들한테 그러면 진짜 개새끼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은데 네가 선생님이냐고 이런 거. 그렇게 보여. 아니 근데 자중하는 마음은 뭐예요? 그 무례한 사람으로 보일까봐? 뭔가 좀. 안 보여 왜 안 보이려고 그래요? 무례한 사람으로. 저는 그렇게 막 껴들고 막 나대는 사람 좀 싫어하고. 내가 좀 그러니까 왜 싫어하냐고? 질투 났어. 질투 나서? 독특한 이유로. 근데 나도 못하는데. 아 그래? 그럼 하면 되잖아. 질투나면. 나도 경쟁을 하면 거야. 되잖아. 근데 야 씨발 너 재밌어? 야 씨발 도전. 부러워요. 그렇게 잘 껴드는 사람. 나 근데 피곤하겠다. 질투가 많구나 또. 부러워. 그럼 계속 끼어들면 되잖아요. 끼어드는 사람이 질투나면. 경쟁을 하면 되잖아. 쟤 왜 나대지 막 욕할 것 같은. 그럼 그게 더 걱정이 더 큰. 누가 제일 잘 끼어들어요? 욕하는. 저요? 막 다 얘기하잖아요. 여기. 저기 되게 부럽거든요. 여기는 끼어들어도 사람들이 좋아하고. 부러움을 넘어서 질투가 나서 깎아내리고 싶은 거지? 질투, 북한이한테 질투는 아닌데, 그러니까 평소에 좀 잘 나대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보면 싫거든요. 근데 그 싫은 게 좀 질투가 더 심한 것 같아요. 쟤는 왜 마음대로 저렇게 살지? 그런 거. 그러니까 그게 질투 그냥 부러우면 부럽다 동경을 하게 되는데 질투가 나면 자새끼 야 쟤 너무 나대지 않냐? 막 이렇게 되잖아. 저를 깜냥이 안 되는데 나대지? 이런 마음이 질투인데 저한테는 뭔데 저 지랄이야? 약간 이런 게 질투. 부러움, 멋있다. 처음엔 되게 싫어했거든요. 좀 시끄러운 사람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왜 자꾸 저 사람들 싫어하지 생각해보니까 그게 좀 질투더라고요. 나한테 없는 모습을 저 사람들 하니까. 그래서 좀 다른 건가? 저는 그런 거 어때요? 부러워요. 뭔가 말 다 해도 다 또 반응을 잘 해줘. 같이 하자. 같이 하면 되잖아요. 부러우면. 내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뭔가 좀. 딱방 말했다. 아무튼 지금 나율님이 얘기하는 것들이 되게 뭔가 분명하지 않게 꼬여있거든요. 말들이. 그래서 잘 이해가 잘 안 돼. 그러니까 난 나대는 사람이 싫어요. 그래서 나도 나대고 싶지만 사람들이 날 싫어할까봐 나대지 않는 거예요.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나대는 사람들이 부러워요. 그럼 너도 해. 내가 하면 싫어할 것 같아요. 이상해. 그 질투 받는 게 싫은 거예요?
사람들한테? 여금 없는 게 쉬운 건데 그러니까 내 말이 욕심이야. 시험이 돼야 되니까. 나대기도 나대면서 욕도 안 먹고 싶고 욕심 아니 더럽게 근데 많이 나댄다고 다 싫어하진 않아요 사람들이. 그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 근데 내 말이 지금 정확하게 지금 그 맥락적으로 맞아서 맞다 이렇게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처음에 헷갈릴까봐 지금 그게 담실님 여신님 이렇게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거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아 그래? 너무 좋아 좋아. 그런 거 아닌가? 네. 거부할 응, 거부할까봐. 완벽한 타이밍은 없어요. 그런 걸 찾으려면 오해만 받아요. 맨날 타이밍만 찾다가 놓치는 그런 거. 개인 상담을 받아요.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게 하는 것도 만약 그 타이밍을 놓치면은 사람들이 다른 얘기 한다고 막 그럴까봐 그런 말 듣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뭔가 적재적소에 그 제대로 된 말만 하고 싶은. 그래서 아니 완벽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아니면은 다른 사람 싫은 말 듣기 싫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근데 뭔가 좀 아무한테도 비난이 안 올 만한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말. 뭔가 이런 거만 자꾸 그러니까 그 말이 없어지는 거. 왜 선생님을 하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교단에 서서 모든 사람에게 지시를 근데 나는 평가받기 싫고 섞이기 싫고 남편만 진짜 죽어나겠네. 맞아, 힘들어. 아니 나연님은 근데 집단 왜 오셨어요? 전 직장에서 이렇게 뭔가 부당한 이런 거 당했을 때 말을 한마디도 못해서 그게 힘들었었어. 좀 말하고 싶었어. 그럼 이거랑 연결이 좀 되지 않나? 이거 그것도 부당한 일 당해도 내가 적재적소에 저 사람을 한 방에 제압할 수 있는 한마디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가지고 망설이다가 당하기만 하는 거잖아요. 아무 말이나 하면 되는데. 뭔가 얘기했을 때 나도 화냈을 때 막 사람들이 다 막 이렇게 저를 막 배척할까 봐 뭔가 이렇게 그래서 말을 맨날 못. 그러니까 아무도 배척할 수 없는 한마디를 하고 싶은 거잖아. 완벽한. 근데 그런 게 세상에 어딨어? 근데 이해는 돼요. 저도 이랬거든. 여진님도. 지금 내려놓으려고. 그 무조건 내 말이 딱, 네 말이 맞아. 이기는 말을 하고 싶은 거잖아. 그래서 갈등 상황에서. 근데 질 것 같아서 소리 아예 피해버려. 그리고 집에 가시면 무서워지고. 근데 지금 그렇게 연습 안 해보는데 그거 아니 좀 받아들여는 져요? 이해는 돼? 이 말이? 이기려는 그거보다는 좀 뭔가 내가 이렇게 똑같이 화냈을 때 그 사람이랑 1대1이 아니라 뭔가 다수가 아 쟤 그렇게 안 봤는데 엄청 애 이상하네 뭔가 이렇게 다 돌아설 거 그게 무서워. 그래서 무슨 말을 못해요. 막 부당한 그런 거 다 못해. 그런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가정에서는 이제 아빠가 이렇게 막 화내고 그러면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얘기하면 아빠는 항상 이렇게 내 말을 거역해 맨날 이렇게 폭력을 받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을 못했어요. 내가 말을 안 하면 좀 평화가 유지가 되니까.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내내 그냥 항상. 그럼 다른 가족들이 다 아버지 편이었던 거야? 그냥 아버지한테 눈치 보고 산. 그러니까 아빠 기분 안 거슬리게. 좀 공감되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진짜 무섭겠다.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내가 뭘 말했을 때 비난받는 게 더 힘든 거죠? 나연님은? 네, 비난. 근데 제 생각에 나연님 비난 이상으로 그게 나한테 위해가 될 것 같아서 걱정되는 거죠. 그 남편은 안정하니까 날 때릴 사람이 아닌 거 아니까 막 다 얘기할 수 있는데 모르는 특정 다수는 내가 혹시나 나도 화를 냈다가 좀 아버지 같은 갑자기 이렇게 올까 봐 좀 그런 걱정. 아버지가 때렸다고? 네, 항상 그러니까 언제까지 맞았는데요? 대학생 때까지 이혼 전까지 계속 항상 폭력이 있었어. 어떻게? 어느 정도로? 그러니까 잡히는 대로 던지거나 그래서 들자마자 때리는. 그러니까 뭔가 내 의견을 내면 항상 위험해지는 상황이 일어나는 게 좀. 그게 나율리만 그랬어요? 뭐 엄마나 다른 형제들도 그렇게 아버지한테 폭력을 다? 형제. 다? 네. 어머니한테는 안 그러고. 아 엄마가 제일 심하고 근데 엄마가 없는 경우엔 이제 저희한테. 근데 너무 이 탓으로 돌리기엔 너무 제가 합리화하는 것 같은 거예요. 아니에요. 너무 내가 자꾸 나는 이랬으니까 막 이런 거야 뭐 이런 거 좀. 그게 무서운 감정은 너무 이해가 가요. 저도 자다가도 맞았거든요. 자다가 이렇게 맞고 그게 너무 그 사람들이 생각한 이상으로 되게 무서워요. 떨리고 그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좀 차이가 있어요. 아빠랑 우리는 그리고 나율님은 다르잖아요. 누가 이상한 말 한다고 해서 때리는 사람 아니잖아요. 나율님이. 내가 그쵸? 네. 그리고 다른 사람도 비슷해요. 그 사람이 아빠가 이상했던 거지 다 아빠 같은 사람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본인이 과거 탓을 해서 지금 내가 안 변하겠다 이렇게 하면 합리화하지만 아 내가 이런 맥락에서 이랬구나 근데 난 다르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면 그건 합리화가 아니라 본인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 거잖아. 그럼 아까 루카님 얘기했듯이 그런 생각에서 무섭지만 그치 다른 사람들이 아빠처럼 나를 때리진 않지. 만약에 폭력을 쓰면 나도 거기에 적절하게 법적으로 대응을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좀 표현을 해봐야지 연습을 하지. 이렇게 말 안 하고 있다가는 내년에 복직하면 집단도 못 오는데 어떻게 해요? 지금 육아휴직 중이신가요? 네. 무슨 마음이에요 지금? 합리화가 아니라고 하니까 좀 안심이 돼요. 아무튼 남편만 잡지 마요. 남편이 안전할 거라고 물론 폭력은 안 쓰지만 그게 계속 쌓이면 부부는 남이야 어차피. 힘들면 등 돌려요. 그걸 남편이 왜 받아주겠어. 자식도 아니고 와이프가 그렇게 자기만 잡으면. 근데 나율님이 그걸 합리화라고 이렇게 고민을 계속 이건 내가 합리화일까 아닐까를 고민을 계속 하시잖아요. 그거는 무슨 마음이에요? 뭔가 언제부터 그랬어요? 늘 좀 이렇게 말 못할 때마다 아 난 어릴 때 이래서 그렇겠지 이런 아 너 또 합리화하네 뭔가 이런. 그럼 어려서부터 계속 그 생각이 드신 거죠? 뭔가 내가 말을 못할 때마다 좀 주눅 들어있는데 그게 이제 아빠 영향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계속 했었는데 거기에 갇히진 말자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해오신 거죠? 아니 뭐 아빠나 주변 사람들이 너 변명하지 마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변명? 너 합리화하지 마 변명하지 마 핑계 대지 마. 아니면 그 아빠한테 그런 모습을 봤는지 궁금해요. 어떤 되게 합리화하면서 폭력을 휘둘렀는지. 저는 그런 게 좀 있었거든요. 넌 맞을만해 이러면서 폭력을 휘둘렸냐고. 맥락이라는 게 없잖아요. 폭력이라는 게. 맥락 없이 그쵸. 자기 근데 너무 자기한테 당위성이 있는 사람은 되게 완벽하게 이유가 있는 것처럼 때리잖아요. 저는 그게 좀 힘들었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이유 없이 자기 기분 거슬리면 그쵸. 그게 너무 당연하니까 그 사람이. 그럼 이제 나나 루카님은 본인이 왜 합리화를 하게 됐는지가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보통은 다들 핑계를 대거든. 근데 왜 핑계를 대다가 아 합리화하지 말아야지 이 생각을 왜 하게 됐냐는 거지. 내가 너무 글로 도망가는 느낌이라서. 그러니까 그걸 도망가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한 이유가 뭔지가 궁금한 건데 모르는 것 같거든. 그래서 개인 상담을 받으라는 얘기야. 무슨 얘기를 하면 항상 말이 막혀. 뭔가 정리가 안 돼. 이해가 돼요? 개인을 하면 이런 게 정리가 돼요. 그렇죠. 이제 물어보는 거죠. 언제부터 합리화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냐? 그 이유가 뭐냐? 그럼 내 친구는 늘 핑계를 대더라. 난 그게 꼴 보기 싫었다. 그러면서 나는 합리화하지 말아야지. 이 생각을 하게 됐다든지 아니면 아버지가 때리면서 너네는 맞을만 하니까 맞아. 아, 저 새끼처럼 저렇게 합리화하면 안 되겠다든지 뭔가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냐는 거죠. 저는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 근데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그냥 오로지 욕 안 먹어야겠다는 생각 이게 너무 강해서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해돼요? 네. 본인이 집단에서 얘기할 때마다 얘기가 잘 안 돼서 계속 사람들이 짜증을 불러일으킨다는 걸? 막혀서.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그러면은 네. 생각을 좀 많이 안 해보셨어요? 그 내 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통 어려서 좀 학대 많이 받으면은 그런 고민들 많이 해보거든요. 나는 왜 그럴까?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 여기에 생각에 갇히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나을님은 그런 생각을 잘 안 하셨던 거예요? 엄청 많았어. 무슨 문제가 생기면 다 어릴 때 때문에 뭐 이런 거. 근데 그러면은 그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어지는 게 없어요? 왜냐면은 막히는 게 전 좀 이해가 잘 안 돼서.
나는 좀 헷갈려. 말을 하고 싶지 않아서 방어적으로 하시는 건지 정말 모르는 건지 과거 일을 얘기하기 힘들어서. 그냥 뭔가 조금씩 꺼내다 보면 너무 깊은 얘기를 하게 되니까 그게 힘든 건지 그렇지 않아요? 꺼내고 싶어요. 근데 잘 몰라서. 개인 상담을 하세요. 집단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좀 긴장돼서 막 생각이 잘 안 돼요? 긴장은 안 되는데 잘 모르겠어요. 뭘 얘기해야 될지. 그때 집단에서도 좀 큰 소리 나니까 본인 머리 안 돌아가는데 계속 사람들이 막 뭐라 하니까 너무 힘들다고 그랬잖아. 네, 비난받으니까. 그럼 생각이 좀 멈춰? 네, 저는 좀 납득이 돼야 되는데 납득이 안 되면 멈추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가끔 폭력을 좀 많이 당한 사람들이 어느 순간 되면은 딱 이게 잘 생각이 안 돌아가거든. 그치, 미실님. 또 어디 갔어 또? 빨리 와요, 얘기 좀 해. 빨리 잡아와. 어디 갔어 또? 잠깐 딸들 생각. 그러니까 빨리. 무슨 생각을 했어요? 네? 아니 잠깐 딸들 생각하고 있었다. 딸기요? 딸들은 왜? 아니 우리 딸들도 뭐가 아주 안 당한 건 아니지만 저는 오히려 우리 애들이 싸울 때 보면 그 폭력에 대해서 너무 반대로 그런 것 같아서 좀 반대. 폭력적으로 나온다. 딸들은. 네.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이해도 안 되고 좀 뭐지 이러고 있었어요. 그 물어보면 되죠. 나율님은 그렇게 폭력적인 모습 없냐고. 아, 제가 물어봐요. 어떻게 말해요? 싸울 때? 우리 딸들 보니까 학교 나오고 잘하니까 오히려 폭력적으로 되던데 나율님은 그런 모습 나올 때 없냐고 물어보면 되죠. 나연님 폭력적으로 나올 때 없다. 좀 신체에 이건 없는데 억울함? 이런 공격성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막 화가 나면 계속 쌓이는 억울함? 뭐 이런 거. 그 신체적으로 그런 남편한테 싸울 때 막 뭘 물건 던지거나 그러진 않고. 저는 그건 절대 안 하고 싶은 거예요. 혐오해요. 그럼 공격성을 어떻게 풀어요? 말로 풀겠지. 말로 이런 좀. 그것도 되게 힘들어요. 말로 어떻게? 그냥 되게 진짜 집요하게 계속 뭐라고 해야 될까? 저는 그 대화에서 이렇게 집요하게 이렇게 하는 그게 너무 힘들던데. 때리는 것도 싫지만. 저번에 누다씨님한테 제가 좀 화냈을 때 그때 강도로 이렇게 막 흥분해가지고 나한테 언제 화냈지? 답답하고 명태냐 하면서 막 뭐라고? 명태냐고 막 욕을 했던 것 같은데. 그때 나나님 있을 때 나나님 그 정도 막 강도로 서 있어요. 화나. 남편한테? 그게 좀 저한테 그걸 계속 몇 시간?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게 저한테 공격성인 것 같은데 뭔가 차분하지 않는 그러니까 막 하는. 그러니까 그거를 오랫동안 그 질문에 취지에 생각하고 질문에 대답을 줘야죠. 막 오래는 지겹잖아요 오래는. 그래서 참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한다고 안 한다고? 얼마나 한다고? 오래는 안 하는데 뭔가 화가 나면 공격적인 느낌. 그 정도 강도로 네, 그 정도가 잠깐 한다는 거. 개인 상담이 필요해. 나이에도 참 자기 모습에 대한 이 객관화가 너무 안 돼 있다. 아니 SF님 싫어요? 네. 싫다고? 거기가 제일 싼데 상담자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막 뭐라 하는 그런 거 싫어. 아니 그 상담자 사람으로 싫지. 그래? 그럼 거기한테 상담을 좀 받아. 너무 정리가 안 돼서 나 너무 화가 날라 그래. 아무튼 미실님은 들으면서 어때요? 딸들 생각 그만하고. 나는 이제 그만했어. 그만했는데 나연이 얘기를 듣다 보면은 질문하다가 또 그거에 대해서 또 다른 질문하다 또 질문하다 보면은 그 본질 계속 놓치고 지금 어디 가고 있지 그러다가 말 문맥이 다 끊겨버려 진짜. 제가 네. 그래서 어떤 건데? 그럼 되게 답답해요. 어디서도 말을 다시 꺼내서 얘기를 꺼내나가야 되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좀 공감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아요? 본인도 큰 소리 나면 네, 되게 놀래고 힘들죠 저도. 회로가 안 돌아가잖아. 네, 멈춰서. 저는 지금 나연님 오늘 좀 각오를 했었잖아요. 이제 여기서 내가 감정 표현을 좀 연습을 많이 해서 집에 가서 좀. 근데 오히려 다른 때보다 더 긴장하는 것 같아서. 그래. 근데 저를 보는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이해는 되지만 조금 신경 못 써요. 더 긴장하는 것 같아서. 다른 때보다 더 긴장하는 것 같아요. 긴장했어요? 저는 전혀 긴장 모르겠는데. 아니, 말하는 이런 량이라든지 따라 못 가는 게 일단은
나한테 그냥 왜 걱정됐대요. 다 말을. 긴장. 그냥 여기 와서 열심히 하니까 잘하는 이런 모습이었나 봐요. 그냥 생각된 대로 해보는 거예요. 잘하려고 해서 지금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럼 돌본 거 신경 쓰고. 아니, 저도 비슷한 생각이 드는 게 보통 어렸을 때 막 감정적으로 힘들면 그거를 처리하고 싶어가지고 되게 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거든요. 이게 왜 그럴까? 이런 건데 나윤님은 그런 게 좀 안 보여서 아버지 뭐 이렇게 뭐 아까 어떤 얘기를 이혼하시고 뭐 나간 이후로는 안 힘들었나 나윤님은? 네, 맞진 않았어요. 그 이후부터는 감정적으로 안 힘들었던 거예요? 네, 힘들지. 근데 뭔가 저에 대한 그 생각을 엄청 많이 하고 살아요. 나는 왜 이럴까 막 엄청 파거든요. 아니 별로 안 파고드는 것 같아서 하는 얘기야. 별로 안 파고든 것 같아서. 아니 파고들었다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이. 여신님들 폭력이란 이런 부분은 좀 어렵죠, 심리적으로. 이게 폭력적인 그 뭐지? 상황이라든가 아니 이런 얘기들 나오면 무서워, 그쵸? 그 차 지나가다가 갑자기 차가 확 들어오니까 손가락질했는데 거기서 뭐 무서워서 소리 맞을까봐 그게 맞는 거에 대해서 너무 무서워. 진짜로 무서워. 그래서 전 스플링이 좀 상대적으로 좀 무섭긴 했어요, 평소에. 목소리가 이렇게 높고 해서 주먹이 들어올까봐 했잖아요. 그런 엄마를 보는 것 같아서 저희. 엄마한테 많이 맞으셨던 거예요? 많이는 아닌데 제가 어릴 때 그때 깔고 들어앉아서 좀 죽인다고. 어렸을 적에? 네, 그때 그게 좀 잊혀지지가 않아? 안 잊혔어요. 혼자 있어서 누가 도움도 못 받았고 콧물에 눈물에 막 그게 큰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엄마가 이렇게 화나서 막 이럴 때 보면 와, 저 분노를 가지고 내가 얼마나 좀 무서웠을까 고 그 자기 분노를 참지 못해서 이럴 때 보면 그리고 북한에서 또 이렇게 우연찮게 맞아서 그러니까 내 잘못은 남자들 술 마신 남자들한테 맞아서 얼굴이 이렇게 기억도 안 나서 그러니까 까무라친 거죠. 그리고 또 남편한테 이제 맞아서 그때도 까무라쳤고 그래서 이제 주먹이 들어오는 거 되게 무서워. 전 남편한테? 네. 그게 한 보름 동안 갈비를 못 썼나? 눈물이 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까지는 안 하고 호흡을 이게 결린다 했을까? 이렇게. 갈비뼈가 부러지셨었나? 부러졌는지는 모르겠어요. 병원은 안 가고 그냥 집에서 일을 못 하고 보름 동안 그랬다. 그래서 지금 긴장감 때문에 지금 다시 아직 되게 신경 쓰이기도 해요. 미신님은 왜 물어보신 거예요, 예수님한테? 아, 옛날 잠깐 얼핏 들은 것 같았었어요. 전 남편한테 맞았다는 얘기를 들은 것 기억이 나가지고 그런 상황이 재현되면 힘들지 않을까 궁금해서 소리만 목소리만 높아가면 그다. 근데 세 분이 목소리 높아지고 폭력에 되게 민감하시네. 근데 극복할 수도 있을까요? 좀 극복하고 싶거든요. 너무 이제 그러니까 제가 부당하게 당했을 때도 이제 그런 게 두려워서 저리 말도 못하고 이러니까 극복하기도 싶어요. 그냥 도망만 가고 이러니까. 말을 안 하고 사는 건 어때요? 말을 하고 살아야 되나? 말을 안 하고 도망 다니면서 살면 되지. 예를 들어 뭐 접촉 사고라든가 났다든지 해서 상상을 하거든요. 보험 처리합시다. 근데 제가 그렇게 차분하게 나오기 전에 상대가 막 이렇게
때리고서 나오면 저는 그 다음에 말을 못하더라고요. 좀 깡패 같은 이런 스타일이면 저리 이렇게 도망갈 것 같더라고요. 대응은 하고 싶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여신님은 더 크게 대응을 하고 싶다는 욕구가 느껴져. 아니, 저 사람 화를 내면 뭐 이렇게 화내셨어요? 보험 처리하시면 되는데 전화번호 드릴 테니까 연락하세요. 그러고 그냥 빨리 가버리면 되지. 이기고 싶어요. 그러니까 진짜 싫어. 그러니까 더 큰 폭력으로 저 사람을 제압해야 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잖아. 잘못된 생각인가요? 그럼 마음이 드는 건 이해가 가는데 위험해요. 도망가는 이렇게 태어난 이상 여자는 더 크게 누굴 제압할 수 없어. 저도 여신님처럼 답답하고 화가 나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여신님이 그렇게 대처하다 다치는 게 난 더 걱정스러워. 일단은 그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일단은 태어내 봅시다. 그냥 이렇게 감정 어르지 말고 태어나 있으라고요? 태어내보자고. 그거 먼저 해보자고. 경찰에 신고부터 하면 되지. 112. 근데 우리 그때 머리 하얘지잖아. 하얘지. 그러니까 그거부터 안 해야지. 그 다음에 이기든지 말든지 하지. 그리고 한국에서는 주먹을 쓰면 법적으로 문제가 돼요.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돼. 근데 맞으면 내 병신 된다 이 생각도 맞으면 병신, 병신 된다는 이 생각부터 맞으면 병신 되는 게 뭐예요? 예? 장애를 입는다 맞으면 내가 병신 된다 이런 그렇게까지 생각이 폭행을 들어가지고 길거리에서 당하기는 어려워요. 돈을 받았는데 뭐해? 일단 맞지 말아야지 이 생각이 뭐지 그냥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요. 완전 정말 미친 사람 아니면 그렇게까지 못 때려요, 길거리에서는. 그리고 무서운데 근데 이해가 가요, 여신님. 저도 그냥 진짜 길 가다가 지하철에서 그냥 가다가 사람이 되게 많은데 정말 갑자기 뒤통수를 크게 한 대 맞았어요. 그러고 계속 맞았어요. 그래서 지하철을 못 타고 막 뭐라 해야 되지? 진짜 내가 정말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공포나 이런 게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저도 한동안 화가 되게 많이 났어요. 내가 조금 더 키가 크고 남자였고 좀 힘이 세고 이랬으면 그 사람이 날 건드렸을까? 억울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비슷한 상황 보면 더 막 화가 나고. 근데 너무 억울한 일이지만 사는 동안에 우린 살아야 되잖아요. 안전하고 싶은 마음인 거잖아요. 사실은 이 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난 지금 안전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신님 거기에서 대응을 그렇게 크게 하면 안 돼.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 그 상황에서 지는 게 여신님이 지는 게 아니라고요. 사는 게 이기는 거야. 답답해요 지금 그 말 들으면서 그렇게 억울하죠. 말하면서 나도 억울해. 어떤 게 답답하다고요?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답답해요. 뭘 하려고 하니까? 제 루카님이 시키는 것은 그저 안전을 위해서 피해가는 것 자체가 지금 답답하다고요?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지금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좀 답답하다 지금. 본인도 싸우고 싶은데? 아니 내가 억울하게 당했으면 뭐 싸워서 그 사과를 받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고 내가 도망가야 된다. 제정신이에요? 그렇게 때리는 사람이 사과할 것 같아요? 생각해봐요, 여신님. 근데 억울하게 맞았는데 아니 맥락이라는 게 있잖아. 그 사람의 인생 맥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사과를 할 수 있는 사람이면 그렇게 때렸겠냐고. 아니, 내가 지금 느낀 게 북한 사회가 생각보다 안전한 사회인가 보다.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 갔잖아요. 네. 미국엔 총이 있어. 그래서 억울하다고? 죽으면 끝인데? 총 맞으면? 억울할 틈이 없어요. 빨리 도망 다녀야지. 그 말에 공감해가. 아니, 누가 총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 진짜 거기서는. 그래서 주머니에 손만 넣어도 눈빛이 진짜. 그래서 그냥 딱 적당한 거리를 두고 되게 예의를 차리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그게 다들 서로 누가 어디서 쏠 줄 몰라서 이러는구나, 이게 딱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무슨 억울하게 뭐가 억울해. 미쳤나봐. 복수할 수 있는 생각을 하니까 억울한 거지. 아 여기서 한 방이면 난 죽는다 이러면 그렇게 똑같은 상황을 그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받아들여 도망가야 되겠다. 북한 사회가 생각보다 괜찮은 사회네. 그래서 억울한 거 못 참고 이겨야 된다는 그 생각이 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꼭 그거를 받아내야 사과를 받아내야 돼. 아니 진짜 이거 발상의 전환이에요. 여신님 인민재판 괜찮네. 인민재판 괜찮은 제도야. 그래도 그거는 억울한 사람이 생기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파고들잖아. 너 때문이야. 미국은 그런 게 없어요. 파고 못 들어요. 파고 못 들어요. 나 결론 근데 내리고 그러니까 결론을 내리잖아. 미국은 그런 게 없어 그냥. 무조건 들어야 돼요. 거기서는 경찰이 얘기해도 부당한 게 없어. 그냥 일단 무조건 들어야 돼. 안 그러면 그냥 죽으니까 그 자리에서. 그 루카님 마음도 이해됐어요. 근데 내가 이제 좀 지어야 된다 상황에 따라서 피해야 할 건 피해야 된다. 그게 조금 그냥 그게 이제 반발심이 났는데 또 이제 총 소리를 이제 연관시켜 피하긴 피해야 되겠어. 이해돼서 다행인데 나는 이해됐어. 폭력적인 상황 경험이나 이런 거랑 별개로 여신님 성격인 것 같아요. 이건 그런 걸 당해서 억울해서 그런 거라기보다 여신님이 지기 싫어. 그게 저도 인정해. 말싸움 해요. 억울한 일 있으면 그런 상황에서 멈추시고. 여신님도 체구 되게 작으신데 속은 부글부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편 여신님이 다 여신님 같을 거라 생각해가지고 더 무서운 거예요. 내가 한마디 하면 저 사람은 나를 이기기 위해서 더 큰 폭력을 행사할 거야. 이게 있는 거예요 여신님은 기본적으로. 아 상대를 나같이 본다고요? 그래서 또 공포를 내가 뭐라고 하면 저 사람이 먼저 뭐 이렇게 화를 내세요. 일 처리합시다. 그냥 보험 처리하면 되는데 아니면 경찰 부릅시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들이 많아 한국에도. 다 나같이 봐서 그런다. 생각해볼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나리 또 뭐가 이해가 또 안 됐어? 공감했어요. 제가 좀 저런 것 같아요. 내가 뭔가 하나 하면 더 이렇게 다가올 것 같이 제가 정말 생각하거든요. 내가 저렇게 생각했구나. 본인도 여신님이랑 비슷하다고? 내가 무슨 한마디 하면 난리 날 것 같은 내가 저래서 그렇게 생각했구나 싶었어. 그래서 뭐 아무 말이나 좀 해봐. 뭐 좀 얘기를 듣고 싶어서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 상황을 내가 원인 제공했다고 지금 그거 다 책임으로 가져간다는데 그걸 죄책감을 가져요. 모든 사람이 나갔겠지 이런 생각을 하니까 내가 좀만 화내도 이 사람 더 난리치겠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근데 그 상황이 힘든 이유는 뭐예요? 여신님은 이제 그게 뭔가 지는 것 같아서 힘든 거거든. 나는 모든 사람한테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데 평판이 엄청 나빠지겠지. 내가 뭐 화를 내면 평판? 그게 좀 질투. 그럼 또 아까 얘기랑 또 다른데. 아까는 아빠한테 당했던 폭력 때문에 상대편이 나를 폭력을 아니 그러니까 아니 몇 살때요? 두 가지가 이제 같이 있는 거죠. 두 가지고. 저 사람이 때릴 것 같은 공포도 있고 내가 아빠를 싫어하니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나를 또 싫어할까봐 그 걱정도 있고. 엄청 실망하고 인정해주지 않고. 아우 싫어. 진짜 싫었겠어. 그런 게 폭력적이에요. 모르죠? 누구한테?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상대방한테 욕할 강요하는 게 폭력적이라고요. 내가 찾는 게 인정받을. 그렇게 뭘 생각하는 참아요, 게 씨발.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폭력이에요. 그 생각이 폭력이에요. 몰라. 좀 인정받으려는 사람들이 폭력을 많이 써요. 상대한테. 당연하지. 학교 다닐 때 일진들 생각해봐. 걔네들이 뭐 별 이유가 있겠어? 인정받고 싶어서 때리는 거지 애들? 세 보일 때. 그러니까 나는 나연님이 궁금한 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더 큰지 아니면은 욕먹기 싫은 게 더 큰 건지 잘 모르겠어요. 둘 중에 크다면 뭐가 더 커요? 크다면
개인 상담 하자! 또 하자! 시간 있을 때. 제가 뭘 잘 놓치나 봐요. 포인트를. 뭔가. 그런 것 같아요. 뭔가 핀트가 자꾸 어긋나. 그래. 아니, 루카님 취직한 거 좀 어때? 취직한 거. 일단 일 시작하니까 계속 생활이 굴러가서 괜찮은 것 같아요. 힘든 거는 힘든 건데 직장에 저런 사람들이 있어서 빡쳐. 인정받으라 하는데. 루카님 할 말 다 하고 살아요? 직장 가서? 안 하죠. 나는 내가 잘 사는 게 중요해요. 저 사람들이 날 인정해주는 것보다. 만약에 난- 근데 상사가 무례하게 막 뭘 했어. 그러면 걔 강참. 역할인가 보지. 응? 걔 역할인가 보죠. 자기 성격인가 보지. 아까 참아도 괜찮다는 거죠. 난 집에 가서 남자친구랑 같이 얘기하고 이런 게 더 중요해요. 거기에 에너지 쓰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직장에서 할 일 하면 되지. 그 분리가 돼서 좋겠다. 그러니까 어쩔 아니 똑같이 힘들어요. 앞에서 지랄하는데 어떻게 안 힘들어요. 또 저 지랄이네 이러면서 힘들다고요. 근데 내가 거기서 화를 내기 시작하잖아요. 힘을 더 써야 돼. 그러기가 싫은 거예요. 저는 대응을 못해서 그냥 말을 안 하는 거긴 한데 처음부터 됐어요? 그런데? 응? 그런 게 처음부터 됐어요? 원래 처음부터 됐는지 배워서 이렇게 된 거지. 그게 쉽지 않다고 지금 생각돼요. 쉽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자기 인정 원하는 사람들한테 휘말려 다녔어요. 맞춰주느라고 진답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집단하면서 괜찮아진 것 같아요. 루카님은 밖에서 좀 사람이 무례한 말을 막 아무렇지 않게 할 때 어떻게 대응해요? 좀 이건 선 넘은 발언 같은데 이런 거지. 예를 들어 예를 들면 직장에서요? 만약에 직장에서 왜 이렇게 너 이렇게 살이 쪘어? 관리 안 해? 뭐 이런 말. 만약에 선이 넘었잖아요. 그런 말 들었을 때도 그냥 괜찮아. 그냥 빡쳐야지 뭐 그냥 빡치고 마는 거죠. 대응을 안 해요. 그런 말을 들어도. 생각을 해봐요. 대응을 해요. 뭐라고 할 거예요? 아니 왜 내가 살쪘든 말든 무슨 관심이세요? 이렇게 대응 같은 거 아예 안 한다는 거야. 하고 싶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근데 참는 거죠. 근데 참아도 괜찮다는 거죠. 안 괜찮아요. 응, 안 괜찮은데 괜찮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뭘 얘기하던 뭘 요구하던 신경 안 써요. 더 이상 내 마음을 안 섞는다고요. 무시. 네, 무시해야죠. 열받는 거 똑같이 열받고 계속 생각나고 짜증나는 거 있거든요. 근데 그러든가. 그리고 뭐 남편한테 얘기할 수 있겠죠. 오늘 그 새끼가 또 이런 얘기했어요. 그러고 그래? 씨발 개새끼네 이러고 근데 짜증나 이러고 다른 걸로 넘어가야지. 계속 그것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휘발이 잘 되는 편이에요. 전 휘발 잘 안 되는 편이에요. 더 휘발 안 돼서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너무 억울한 거예요. 대응 못한 게. 인정받고 싶어서 그래요. 인정받고 싶어서 그래요. 그 사람한테 뭘 받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짜증나는 건 똑같이 짜증나지만 내가 다른 걸 할 수 있어요. 저는 오히려 그렇게 저한테 막 무례하게 하는 사람한테 더 잘해주거든요. 너무 그게 자괴감 느껴져요. 내가 잘해주면 나한테 무례하게 안 하겠지? 해도 안 변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맞아요. 그래서 너무 집에 와서 너무 괴로워. 이게 그 마음도 이해가 가요. 맞춰주면 좀 이 사람이 나한테 덜 함부로 대하겠지. 아니에요. 그냥 그거는 똑같아. 갈등만 크게 안 일으키면 돼. 아니 그런 전략을 썼는데 오히려 나를 더 무례하게 대하면 전략을 바꾸면 되잖아요. 반대로 대응으로. 대응을 하든지 무시를 하든지. 뭔가 배척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너 나한테 그랬어? 뭐 두고 봐. 내가 모든 사람한테 네 평판을 나쁘게 만들 거야. 뭐 이런 신념이. 그런 사람들은 본인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 그래. 원래 무례하니까. 아니 사람한테 관심이 없으니까 그렇게 무례한 거지. 본인도 그냥 1, 2, 3 중에 하나인 거지. 나윤님한테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다른 건 다 그래요. 다 그래요. 근데 거기에 대응 못한 제가 너무 괴로워요. 나윤이 무슨 얘기를 하면은 계속 본인이 계속 다른 얘기를 하거든. 본인 괴로운 건 알겠어. 근데 지금 그런 사람들은 너한테 별로 관심이 없다. 그럼 뭐라고 말해야 돼요?
아 그럼 한번 그렇게 해봐야겠네요 라든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도 내가 괴롭다 이런 얘기 하면은 그쵸. 그것만 기억해. 비슷해요. 그 사람이랑 나율님이랑 비슷해요. 비슷한 마음으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어디요? 아니라고 생각이 들죠 지금. 이제부터 잘 생각해봐요. 이제부터 잘 봐봐요. 그런 사람은 비슷해요. 나율님이 지금 자기 생각 계속하고 아니 본인 되게 인정받고 싶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도 본인한테 인정받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야. 그런 상황을 생각해봐요. 본인을 쫓아다니는 것만 보잖아. 본인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지금 본인 얘기에 지금 몇 명이 본인을 지금 쫓아다니는데 엉뚱한 얘기를 해가지고. 엄청 지금 에너지 쓰고 있어요. 요구하고 있고 비슷하다고요. 이기적이라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상대방 안 보고. 나만 생각하는. 지금 내 기분 생각하고 있어요? 수풀이랑 나오기 다 생각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죠? 아니 본인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본인은 본인한테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한테만 초점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똑같은 거야. 본인을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루카님 얘기는 그 사람을 보란 얘기예요. 본인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잖아. 집에 가서 남편이랑 얘기하고 그게 더 중요하지 왜 그 사람한테 끌려다녀. 근데 본인이 거기에 끌려다니면 또 본인을 쫓아다니면서 본인 기분 맞춰줘야 되는 사람이 있다고. 남편 같은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본인이 똑같다는 거야. 쫓아가는 게.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들이나 본인이나 그 사람한테 기분 맞추려고 본인은 그 사람 쫓아다니고, 또 본인 좋아하는 사람은 본인 기분 맞추려고 또 본인 쫓아다니고, 결국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뺑뺑이 돌리고 있는 거야. 처음에 다 가둬버려야 돼 그냥 지들끼리. 뺑뺑이 좀 그만 돌자 이제. 마무리합시다. 시간 얘기해야 되지 않아? 안 해도 될 것 같아. 잠깐 시간? 그래? 저부터 마무리하면 나율님은 진짜 개인 상담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본인이 무슨 얘기를 하면은 전체 맥락을 좀 못 잡고 어떤 하나만 좀 잡고 계속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는 게 약간 ADHD가 생각도 좀 들고, 또 한편으로는 좀 너무 정리가 안 되고 혼란스럽나? 이 생각도 좀 들어서 이런 것 때문에 개인 상담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받겠다고 하면은 알겠어. 근데 다음 주에 와서 내가 또 왜 개인 상담을 받아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는 제발 하지 마. 내가 설명을 해줬으니까. 알겠죠? 그리고 저는 미슐린 마스크 벗어서 좋아요. 당당하게 살자. 그래서 지금 단주하는 것도 힘들고 계속 또 딸들 걱정도 되고 마음이 힘들 텐데, 힘들 때 계속 집단에서 같이 얘기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교수님 얘기 많이 해서 좋아요. 그리고 루카님은 본인도 좀 힘든데 자동적으로 계속 좀 마음이 쓰는 거를 좀 차단을 연습을 해보자. 너무 끌려갈 뻔했어. 그러니까 마음이 좀 쓰이고 걱정이 된다. 여기까지. 저 할게요. 머리가 정리되지 않았는데 너무 짜증나. 직장에 있어요. 자기는 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 내가 봤을 때는 진짜 말을 정말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공통점은 그거예요. 자기중심적이고 뭔가 하려고 하는데 같이 하는 게 아니라 혼자 난리치느라고 사람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그게 막 생각나가지고 지금 약간 스트레스 받을 뻔했는데, 나무님이 걱정해줘서 한번 끊고 가고. 미실님 마스크 벗은 거 보고 약간 반가웠어요. 들어오는데 그렇게 뭔가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나와서 맞이해주는 느낌 같았어요. 같이 집단하는 느낌. 그래서 좋았어요. 여신님 짜증나요. 지기 싫어하는 거 내가 예전에 갈등도 했었는데 진짜 그거 사람 피곤하게 해요. 비슷한 맥락이에요 둘 다. 숲을 와서 너무 좋고, 아까는 약간 울컥하는 거예요. 눈물이 날 것 같았는데 좀 걱정이 많이 됐어요.
저는 애가 없으니까 상상이 잘 안 가는데 아이가 그럼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미국 가서 안 오는 동안에 그냥 생각도 되게 많이 나고 걱정도 됐는데 와서 얼굴 보고 같이 얘기하고 목소리 들으니까 너무 반갑고 계속 같이 얘기하니까 너무 좋고 이상입니다. 저는 루카님이 아까 그 전설에서 예수님 얘기를 해줬을 때 그 마음이 느껴져서 좋았어요. 일단 안전한 대처 방법 알려주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그 수영을 좀 하기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그 마음이 느껴져서 좋았고 마음 써주는 것 같아서 그리고 그 수플님 그 아이 사진 올렸을 때 좀 많이 좀 생각이 가더라고요. 아, 아이가 이런 상황이었는데도 되게 활발하게 이렇게 그런 표현 하나도 없으시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구나. 저도 아이가 무릎이 선천적으로 이제 좀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도 이해가 됐고 또 지금 치료를 받아서 좀 잘 됐다고 하니까 그게 좀 반갑고 부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좀 무섭기도 했지만 또 오늘 조금 더 얘기를 많이 주고받은 것 같아서 다음도 조금 더 편하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걸 보내주셨어요. 미실님 오늘도 이렇게 좀 친근감이 들어요. 이 쌩얼이라서 내가 와서 뻗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가까워진 느낌? 이게 이미지상 이렇게 봤을 때 좋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얘기도 좀 적극적으로 많이 해주신 것 같아서 참여해주신 것 같아서 그것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나열님은 다른 때보다 조금 얘기를 또 버벅거리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웠어요. 처음에 탁 들어와서 나 좀 열심히 해본다 하는 거하고 좀 다르게 좀 버벅거리는 것 같아서 더 긴장되셨나? 조금 이런 부분이. 그게 이제 처음에 좀 많이 해보겠다는 거가, 그러니까 더 잘 해보겠다는 거였나? 조금 많이 해본다는 게, 그러니까 그냥 내 방식, 그냥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이거 아니었고, 완벽한 어떤 자기만의 이제 완벽한 그거였나? 그래서 더 하기 어려워하나? 조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안타까워. 이상입니다. 저는 여신님이 항상 거의 1등 보시는 것 같아요. 집단을 보면은 걔가 항상 집단에 대한 마음이 크거나 이 항상 그 부지런하다 이런 느낌도 들고 좀 오면 항상 들어 앉아 계시는 모습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얘기하면 할수록 보기보다는 속에 욕구도 많고 되게 이렇게 큰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가지고 좀 관심도 좀 가고 그래요. 그리고 나열님은 얘기를 하다 보면은 진짜 너무 날 것 같아요. 얘기가 자꾸 딴데로 꺼져가지고 얘기가 끊긴 일단 얘기가 자꾸 중간중간 끊겨버리니까 그게 너무 답답해가지고 개능만 반응도 좋아질 것 같긴 한데 받아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아니 조금 약간 얘기 듣다 보니까 약간 남편한테 하는 게 약간 같은 맥락은 아니지만 좀 어느 정도 비슷한 면도 보이고 막 이래서 좀 이해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해도 되면서 답답하기도 하고 그냥 그런 마음이 되게 있었어요. 루카님은 사실 제가 블로그를 봤었어요. 근데 블로그 보고 근데 글도 보고 근데 어릴 때 이런 얘기들도 보고 하다가 이제 대표님이 공감을 눌러서 그걸 또 빡쳐버렸어요. 공감이 돼서 빡쳤다고. 제가 아니 그게 단순히 눌러서 빡친 게 아니라 저는 처음에 진짜 루카님한테 마음이 갔었어요. 그래서 블로그도 보고 이제 댓글도 쓰고 공감도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봤는데 너무 글 올라오는 것마다 너무너무 자주 급하게 보시는 흔적이 남더라고요. 루카님 그 블로그 본 그 시간이 그래가지고 와 되게 관심 있게 보는구나 막 이러면서 못 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 원래 그거 잘 안 보고 요즘 그거 옛날에 그것 때문에 완전 뒤집어져가지고 안 보거든요 정말. 근데 이번에 이상하게 루카님 거 보다가
혹시나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본 건데 그걸 왜 봐? 남이 좋아요를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 보지 마 그런 건. 그럼 아. 본인만 힘들다고. 아 그래가지고 저는 하루에 글을 2개 올릴까? 그 생각도 한번 했었어요. 좋다. 네, 드러내. 했었다고요. 좋네. 아니 그래서 괜히 루카님한테 댓글도 못 달고 그 마음 때문에 확상해버려가지고 진짜 마음이 좀 정확히는 모르지만 옛날에 살짝 그런 것도 있었었는데 아 그런 일들이 있어서 너무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루카님이 이제 이번에 직장 구해서 이제 힘들다 하시니까 사람들도 환자분들도 많아지고 그래서 저도 회사에서 힘들 때 루카님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아이 쳐내버리자 이제 그런 생각 들고 그래서 아까 또 그렇게 말해주니까 좋기도 하고 좀 부럽기도 하고 하여튼 막 오만 가지 감정이에요. 루카님한테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스플린 아까 얘기했듯이 와서 이제 인사도 하고 얘기 풀고 나니까 오히려 저도 마음이 더 편해졌어요. 좋더라고요. 잘했어요. 네. 해요 빨리. 뭐라고? 안 해요. 제발 한마디만 해주면 안 돼요? 여기까지 할게요. 뭔데 짜증나려고 그러는데 뭐예요 지금? 상담하지 마세요. 응? 상담하지 마세요. 유실님 네. 뭐 하는 거야? 그냥 얘기를 해요. 개인 상담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하게 될까봐 불안해서. 그 얘기를 하면 되지. 그 얘기를 하는 게 왜? 유다씨님이랑 하지 마세요 그러면 되지. 그렇게 얘기하면 더 한다고 것 같아가지고. 그냥 더 한다고 했다고 누가? 한 말씀이. 하고 싶어. 이렇게 다 자기밖에 생각을 못해. 다 자기 같은 거로 생각하지 말라니까. 아니 그리고 마스크 벗은 거에 대해 사람들이 피드백 해준 거에 대해서 한마디 좀 해. 좀 편했어요. 그 좋은 말도 계속 듣고 나니까 제 행동해야 되나? 좀 편안해져가지고 저도 모르게 좀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 공개적으로 보고 싶은데도 제 얼굴 나오는 게 너무 보는 게 힘들어서 안 봤거든요. 그 보면은 거의 듣기만 하고 제대로 본 것도 아니지만 근데 이제 좀 공개 집단 얼굴도 하나씩 보면서 제 얼굴도 보면서 좀 복습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자신감이 좀 붙었어요. 여하튼 근데 조금 부족해요 지금. 좀 더 많이 듣고 나서 조금 더 확신이 쓰고 그랬으면 좋겠어. 더 많이 해달라는 얘기 한 번은. 재밌다. 누구? 저 할게요. 저는 오늘 미시님이랑 여신님이 못 본 사이에 되게 많이 말씀도 많이 하시고 당당해지신 것 같아서 되게 좋았어요 저는. 하여튼 여신님하고는 이제 저 개인도 했었고 계속 이렇게 당당하게 자기 얘기 하고 싶은 거 되게 바라셨었으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되게 여신님 노력 많이 하셨고 표현 많이 하시는구나 싶어가지고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기분 좋고 그리고 근데 하여튼 오늘 얘기한 주제에 대해서는 여신님이 계속 좀 반복적으로 이제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좀 더 유연해지셨으면 좋겠어요.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도 얘기하는 거지만 그냥 좀 무시도 할 수 있고 자기를 위해서 좀 피할 수도 있고 이런 것도 여신님이 좀 같이 좀 해보시면 어떨까. 그러니까 저도 집단에서는 말 이렇게 편하게 하지만 밖에 나가서는 말 잘 안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이런 데서는 같이 좀 편하게 얘기하고 다른 데서는 그냥 좀 뭐 나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좀 다른 모습으로도 좀 있어보고 근데 여신님은 너무 막 내가 다 내 말 해야 되고 이겨야 되고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좀 그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좀 있을 수 있으면 오히려 좀 덜 억울해요. 여기서 못했지만 뭐 여기 와서 하면 되지 좀 이런 마음이 드니까 그래서 좀 더 목표를 그렇게 좀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얘기하신 거 보니까 충분히 자기 얘기하는 거는 여신님이 많이
연습도 되고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미실님은 오늘 먼저 얘기 좀 꺼내줘서 좋고, 그리고 진짜 저도 마스크 벗은 모습이 훨씬 당당해 보이고 진짜 인상도 많이 좋으신 것 같아요. 마스크 벗은 모습이. 그래서 되게 좋아요. 얘기하기도 편하고 그리고 네, 조금 더 당당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마스크 벗은 것도 있지만 좀 전에 이제 여신님한테 상담하지 말라고 이런 얘기 표현하시는 거, 저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디 가서 이렇게 상담할 때 내담자들 눈치를 봐요. 왜냐면은 내담자들이 싫어할 수도 있고 뭐 하니까 괜찮나? 이렇게 눈치를 보게 되는데, 당연히 내담자들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으니까 미신님이 그런 걸 표현하시면 이해는 되거든요. 아 그래, 그런 마음이 있으실 수 있겠구나, 좀 불편하실 수 있겠구나, 싫을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마음들도 좀 미신님이 더 당당하게 표현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표현하니까 좋더라고요, 오히려. 그러면서 더 이렇게 생각도 해보게 되고, 여러 사람들이 그때 그런 거 표현하는 모습 좋았어요. 그리고 나이님은 오늘 좀 처음 뵀는데, 사실은 목요일 오전에서도 나이님은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댓글 다시는 건 좀 보고 막 갈등도 하고 이러셨잖아요. 그래서 좀 궁금했는데 오늘 이렇게 좀 직접 볼 수 있게 돼가지고 하면 좀 반가운 마음도 있어요. 마음도 있고, 하여튼 좀 답답함이 계속 좀 있는 것 같아요. 얘기할 때 얘기가 좀 엉뚱하게 질문보다는 다른 얘기를 좀 하시고 이래서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저도 좀 더 개인 상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직 정리가 잘 안 되신 것 같아요. 나을님도 본인 모습에 관해서. 그래서 내 모습이 좀 정리가 돼야 그 다음에 내가 다음에 어떤 스텝을 밟을지가 명확해지니까 개인 상담 집단은 근데 그게 좀 어렵거든요. 개인 상담을 해야 조금 더 나에 대한 이해가 좀 더 깊어지는 면이 있으니까. 그리고 뭐 지금 육아휴직 중이시라고 하니까 시간 있을 때 하는 게 좋아요. 또 너무 다급하거나 이러면 또 뒷전이 되니까, 아무래도 나에 대한 이해나 이런 건 뒷전이 되니까 지금 있으실 때 좀 해보시면 좀 좋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뭐 SF님 괜찮고, 루카님이 나는 좀 화곡동 산다고 했나?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가까워지니까 마음이 좀 많이 좀 나는 뭐라 해야 되지? 편하다고 그래야 되나? 예전에 이제 멀리 가 있을 때는 타지에서 고생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는데, 가까이 있으니까, 좀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으니까 뭐 무슨 일 있어도 뭐 바로바로 지척이니까 갈 수 있고 하니까 마음이 좀 많이 좀 놓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루카님이랑 여신님, 뭐 미신님도 그렇지만 아이에 대해서 좀 걱정해 주셔서 좋고, 여신님은 그 아이 무릎 얘기는 몰랐었는데 좀 저도 좀, 그러니까 지금은 좀 익숙해진 편이에요. 이제 아이 태어나고 했는데, 태어났을 때 너무 힘들었잖아요. 태어났을 때 이제 장애 있는 거 알고 이제 한동안 되게 힘들고 어떻게 키워야 되나 이제 그런 거에 관해서 많이 좀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좀 어느 정도 이제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리고 제가 좀, 그러니까 여신님이 그랬잖아요. 아이 아픈데도 되게 밝게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제가 바랬던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이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그래서 아이도 그런 거 뭐 장애 있거나 이런데 너무 의식하지 말고 그냥 본인 모습대로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많이 가지고 이제 아이도 대하고 이제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공개에서는 좀 얘기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왜냐면은 이게 이제 저 마음에 관해서는 좀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저 아이 얘기인데, 아이는 아직 자기가 본인의 의사를 밝힐 수 있는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어디 가가지고, 그리고 제가 뭐 만일에 뭐 진짜 힘든 일이 있거나 그걸 견디기 어려워가지고 얘기하는 거면 모르겠는데, 아빠가 자기 장애 있는 거
뭐 공개된 데 가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고 이런 게 아이 입장에선 어떨까. 그리고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좀 나중에 되면 아이가 좀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공개나 이런 데서는 잘 얘기를 좀 안 했었거든요. 하여튼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여신님도 좀 공감이 되고 같이 아이 아픈 마음 좀 공감되고. 사실 미시님도 제가 블로그 보고 있어서 그 따님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걱정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도 좀 공감이 좀 많이 돼요. 다른 부분이기는 하지만 정서적으로 힘든 거나 저희 아이도 신체적으로 좀 아픈 거나 부모 입장에서는 많이 속상하잖아요. 해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오늘 좀 그래도 루카님이나 뭐 예수님이나 신님이 좀 걱정해주는 거 이러면서 그런 마음, 제 마음 고생했던 것들을 생각합니다. 아이도 힘들겠구나라는 좀 마음이 좀 공감이 돼서 마음이 좀 속상한 마음도 있고 그래요. 네. 하여튼 어제 아이랑 그 동네에서 이제 공놀이를 했는데 친구를 만났어요. 학교 친구를. 이제 아직 이제 흉터가 남아있거든요. 귀에 이렇게 수술을 했으니까. 친구가 물어보더라고요. 너 왜 귀가 왜 그래? 그래서 수술해서 그래. 우리 첫째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왜 수술을 했어? 그래서 귀가 작게 태어나서 수술을 했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했더니 걔가 왜 작게 태어났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 애가 그렇게 물어보면 할 말이 없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 보면서 그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서 한편으로는 되게 대견하다 이런 생각도 들면서 한편으로는 저런 걸 이제 안고 살아야 되는 거는 자기 몫이니까 속상한 마음도 들고 그런 것 같아서 저는 좀 미신님이나 여신님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좀 공감이 많이 돼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 같이 많이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이상해요. 네, 저밖에. 여신님한테 집단 전에 이런저런 그런 사는 얘기하는 그런 게 되게 좋더라고요. 안정감도 느껴지고. 저는 4월 27일 날 남편이 출국을 해요. 그러니까 해외 출장 가는데 매해 가거든요. 또 제가 또 남편만 엄청 의지하고 사니까 이번에 가면 또 2달 정도 가는데 그런 불안감도 늘 가지고 있고 하여튼 여신님한테는 집단이 끝나면 항상 집단 관련한 내용으로 남편이랑 자주 싸우게 되니까 그렇게 자주는 안 싸웠거든요. 집단 전에.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그냥 허심탄회하게 얘기했는데 되게 공감을 해주셔서 되게 뭔가 안심이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최대한 다 하고 가서 제발 집에서는 좀 이 감정이 안 새어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었고요. 미실님은 콧대가 되게 이뻐요. 그거 근데 내가 너무 또 이 얘기하면은 이렇게 할 거야. 근데 되게 이쁘고 영상을 제가 저번에 봤을 때는 그냥 별로 얘기를 내가 굳이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안 했는데 엄청 반전이었어. 내가 알던 그런 기존의 그런 느낌이 아니라 좀 조리 있게 똑부러지게 얘기 다 잘하시는. 그래서 저는 그때 뭐 마트 이렇게 뭐
장 보면서 이렇게 이어폰을 듣고 있었거든요. 헉,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 이런 느낌이 되게 반전이었어. 근데 그 얘기를 좀 하고 싶긴 했는데 굳이 난 나서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에 얘기는 안 했는데 2번 해주셔도 돼요. 아 그래? 되게 반전이었어. 그리고 루카님도 마스크 벗어서 좋았어요. 뭔가 벗으셨다 뭔가 되게 좋았고 뭔가 못 따라가겠어요. 뭔가 이렇게 집단이 이렇게 뭔가 온 켜지면 너무 놓치는 게 많으니까. 그래서 아까 루카님이 뭔가 짜증 나셔가지고 막 씨발 이러셨는데 그거 되게 또 당황스럽더라고요. 욕 먹었네 이거. 근데 이걸 또 제가 얘기 안 하고 가면 또 이게 맺혀있는 저는 그렇거든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너무 당황스럽고. 근데 되게 부러워요. 그걸 잘 항상 캐치 잘 하시니까. 그런 거. 저도 스플린 되게 좀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좀 기대? 설레임? 무서움? 뭐 하여튼 영상으로만 너무 많이 봐서 좀 연예인 보는 느낌으로 어떤 느낌이에요? 사인해줄까요? 그 댓글로 이런 것도 보셨다니까 또 반가워요. 내 존재도 아셨다니 되게 좋다 이런 느낌이었고 되게 좋았고 누다신님한테는 집단 초까지만 해도 내가 무슨 개인 상담이야 하면서 막 너무 남편이 아닌 타인한테 내가 너무 의지할까봐 그게 좀 많이 겁났는데 지금은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바뀌었고요. SF님도 제가 아니까 또 저한테 딱 맞는 소리 잘 해주실 것 같은 해야겠어. 해야겠고 뭔가 답을 알고 싶어. 여기까지. 다 하셨죠? 수요일 주고요. 같이 있습니다.